한국생명의 전화가 오는 31일 사람 사랑 생명 사랑 밤길 걷기 행사를 엽니다. 네, 자살 방지 캠페인의 일환인데요. 행사를 주관하는 한국생명의 전화 하상훈 원장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사람 사랑 생명 사랑 밤길 걷기 캠페인이라고 소개해드렸는데 어떤 캠페인인지 그리고 올해로 몇 회째인지도 좀 궁금합니다. 네. 저희 생명사랑 밤길 걷기 대회는 예. 2006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올해로 14번째 대회를 개최하게 되는데요. 네. 전국 9개 도시에서 실시를 하게 되고요. 지금까지 약 25만 명이 이 주제를 가지고 함께 걸었습니다. 올해 서울에서는 한강 시민공원 너른들판 순복음교회 앞에 있습니다. 네. 8월 31일 예. 저녁 6시부터 그 다음날 네. 아침 7시까지 걷게 되는데요. 네. 5km, 10km, 34km를 걷습니다. 그래서 5km 걸으실 분들, 또 네. 34km를 걸으실 분들, 또 밤새도록 한번 도전해보고 싶으신 분들, 예. 이런 분들이 함께 걷게 됩니다. 네. 예, 그렇군요. 앞서 이제 자살 방지 캠페인의 일환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밤길을 걷는 것과 좀 어떤 관계가 있을지 이 부분도 좀 궁금하네요. 네, 많은 분들이 왜 낮에 걷지 밤에 걷냐는 그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밤새워서 걸으려면 좀 힘들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원래 이 캠페인은 미국 자살예방재단에서 Out of the Darkness Walking Overnight이라고 해서 밤새도록 걷는 그런 프로그램이 지금 있습니다. 자살 유가족을 위한 힐링 프로그램인데요. 예, 예. 우리들의 삶이 자살하신 분들의 유가족들이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지 않습니까? 밤처럼 어둡고 힘들더라도 함께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말고 함께 이렇게 걷다 보면 아침에 해가 뜨듯이 긍정적인 삶의 신념을 갖게 만드는 프로그램이고요. 우리 함께 걷다 보니까 가족들과 친구들과 이웃들이 같이 걷다 보니까 자신의 생명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고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한번 소중하게 느껴보는 그런 어떤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혼자가 아니고 옆에 같이 걷는 우리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인상을 심어주는 그런 대회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좀 어둡고 고요한 가운데서 이 생명의 의미를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도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또 드는데요. 그러네요. 사실 굳이 수치를 언급하지 않더라도 우리나라 자살률이 굉장히 높다는 건 이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것 같은데 현재 좀 현황에 대해서도 좀 말씀해 주시죠. 많은 분들이 언론을 통해서 들었겠지만 OECD, 좀 잘 사는 나라 36개 국가들 중에서 평균 자살률이 OECD 평균 자살률이 11.8명인데 네. 예. 우리나라는 인구 10만 명당 24.3명입니다. 이게 한 해에 12,463명이 자살을 하게 되고요. 매일 34명이 자살을 하게 됩니다. 문제는 이것보다도 실제로 자살을 시도하는 사람은 자살자의 10배에서 20배가 되고요. 자살로 인해서 심각한 정신적인 충격을 받는 유가족들이 있는데 유가족들은 자살자당 평균 6명 이상이 자살자 유가족이라고 합니다. 네. 그런 걸 보면 우리나라는 자살과 자살 시도, 자살자 유가족과 관련해서 어느 나라도 따라올 수 없는 14년 동안 최상위의 그 자살률을 보유하고 있는 나라로 이렇게 인식되고 있습니다. 상당히 좀 불명예스러운 부분이긴 그렇습니다. 하네요. 네. 원장님도 많은 상담도 하시기 때문에 또 안타까운 이야기들을 또 직접 이제 가까이서 들으시는 경우들도 많을 것 같은데요. 글쎄요, 일단 이런 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가장 큰 원인이라고 한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굉장히 다양한 원인이 있어서 한마디로 이야기하기는 어렵지만 보건복지부 2019년 자살예방 백서에 나온 자료를 보게 되면 자살 시도로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들 38,193명을 조사해 봤습니다. 그냥 가장 큰 문제가 정신과적 문제, 약 31%가 되는데요. 우울증을 비롯한 정신과적 문제가 제일 컸고요. 그 다음에 대인관계,
또 경제적인 문제, 신체적인 질병과 관련된 문제,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자살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실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문제들인데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했을 때 사람들이 그것을 극단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네. 또 하나의 문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살의 가장 큰 원인이 우울증이다라는 말씀도 해주셨는데 사실 이 우울증이라는 게 우리가 그냥 감정적으로 나 좀 우울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과는 또 다른 차원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예. 우울증의 좀 원인 어떤 것들을 좀 꼽을 수 있을까요? 우울증 원인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예. 제가 보기에는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상실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상실이요? 네. 우리가 그 경제적 문제도 상실이 이제 사업에 실패했거나 했을 때 경제적 어려움이 되지 않습니까? 네. 예. 또 이런 또 그 자존감의 상실이라든가 인간 관계의 상실이라든가 또 신체적인 건강의 상실이라든가 이런 상실을 경험하는 것이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또 이런 상실로 인해서 본인들이 겪고 있는 가령 예를 들면 그 상실에 대해서 본인들이 생각하는 그 성격적인 문제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예를 들면 어떤 사람들은 그런 문제를 경험했을 때 그것을 잘 극복해 나가는 사람이 있는데 내성적이고 소심하고 예민하게 반응하시는 분들은 그 문제를 확대해서 해석하는 경우들이 많이 네.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우울증에 걸릴 가능성이 좀 더 높다고 이야기를 하고요. 또 우리 생물학적으로는 뇌에 그 세로토닌이라든가 노에피네프린이라고 하는 신경 전달 물질의 이상으로 생기는 경우도 있다. 네. 뭐 이렇게 다양하게 원인을 진단하고 있습니다. 네. 예. 물론 이제 뭐 개인적인 치료도 중요하겠습니다만 또 이게 이제 개인의 문제에서만 끝나지 않도록 사회 문제로 인식하는 이런 좀 노력들도 필요해 보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장님 어떻게 보세요? 정말 자살은 자살과 우울증과 같은 문제는 개인의 문제라기보다는 이제 사회적 문제로 인식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실패를 했을 때 사회적 지지망, 사회적 안전망이 잘 갖춰져 있으면 자살까지 이르지 않거든요. 또 아까 말씀드린 우울증도 좀 그 여러 가지 상실을 경험했을 때 사회적 지지망이 잘 갖춰져 있는 사람들은 우울증이라고 하는 증상으로 병으로 이렇게 진단되지 않을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런데 만약 그런 실패라든가 상실을 경험했을 때 사회적 지지망이 아주 없었을 때 형편없이 그 치료의 환경도 좋지 않고 사회적으로 도울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이 만들어지지 않았을 때 자살이라든가 우울증에 걸릴 가능성들이 더 높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자살을 하게 되면은요, 그 사람 혼자 죽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가 불안해집니다. 그리고 자살자 유가족과 같은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받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고요. 또 그런 일로 인해서 자살을 다른 사람들에게 유도하는 그런 경향을 갖게 됩니다. 또 막대한 사회 경제적 비용도 들어가기 때문에 자살은 개인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저는 사회적 문제가 더 크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좀 사회적으로 함께 좀 책임을 지고 고민을 해야 할 문제일 것 같은데요. 올해로 밤길 걷기 캠페인 14회째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 이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또 이렇게 진행해 오시는 데는 뭐 자살 예방이라는 목표도 있겠지만 인식의 변화 이런 그렇습니다. 부분에 대한 기대도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우리 사회가 물질 만능주의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또 생명이 경시되고 어떻게 보면 죽음의 문화가 이렇게 만연된 그런 사회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이런 생명사랑 밤길 걷기를 통해서 나와 다른 사람의 생명을 함부로 하지 않고 생명의 어떤 절대적 가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런 소중한 생명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그런 문화가 형성되도록 하는 게 이 캠페인의 목적이고요. 결국은 이런 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자살로 내몰리지 않고 행복한 생명 존중의 생명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게 이 생명사랑 밤길 걷기의 네.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남겨진 가족들의 치유라는 부분도 상당히 필요한 부분일 것 같은데요. 네. 네. 우리가 교회 역할도 상당히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교회 역할은 어때야 할지 그리고 또 기도 제목이 있다면 마지막으로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보고 왜 자살 예방을 해야 되느냐라고 물어본다면 자살하신 분의 가족들이 너무 힘들어하니까 이렇게 대답하고 싶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가장 큰 그 피해자들 중에 하나입니다. 심각한 죄책감과 수치감, 무력감, 우울감 속에서 또다시 자살하고 싶은 그런 충동에 휩싸이게 됩니다. 우리 교회는 어떻게 보면 이분들을 비판하지 말고 따뜻하게 보살펴주고 또 정상적인 애도 과정을 통해서 빨리 회복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장례를 지원해 준다거나 추도식을 갖게 해준다거나 네. 이런 종교적인 의식을 통해서 많이 위로해 줬으면 좋겠고요. 우리 교회가 그런 분들이 마지막으로 찾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분들이 상담도 받을 수가 있고 네. 또 여러 가지 정서적인 경제적 지원도 받을 수 있고 또 그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내에서 소외되기가 쉽거든요. 소외되지 않도록 각별하게 지원 체계가 마련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귀하지 않은 생명이 없는데요. 하나님의 도우심도 또 필요하겠지만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영역에서는 책임감을 갖고 함께 좀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밤길 걷기 캠페인을 통해서 또 많은 분들이 많은 용기를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국 생명의 전화 하상훈 원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